안녕하세요. 경기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인천은 뜻밖의 연기로 확보한 휴식을 바탕으로 무고사, 페리어, 이청용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채 이번 경기에 나선다. 반면 김천은 직전 경기에서 쏟아부은 체력 소모의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라 90분 내내 인천의 공격 전개를 따라가기가 벅찰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이 살아나는 순간 김천의 수비 조직은 빠르게 균열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건희와 고재현이 초반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으면 있지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압박은 기대하기 어렵다. 인천이 초반부터 페리어와 무고사를 앞세워 공격 볼륨을 끌어올린다면 김천은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한 체력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세진이 측면에서 몇 차례 돌파를 시도한다 해도 뒷받침해줄 체력이 부족한 동료들 탓에 지속적인 위협으로 이어지긴 힘들어 보인다. 인천은 굳이 무리하게 공격을 서두르지 않아도 이청용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상대의 체력 저하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까지 갖췄다. 다만 인천 역시 최근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김천이 초반 체력을 쥐어짜 한두 차례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체력 격차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인천이 승부처 타이밍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림이다. 부천은 가브리엘 갈레고 바사니 트리오의 조직적인 역습 전개로 이미 최근 경기에서 대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전북은 직전 라운드 참패의 후유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콤파뉴의 활동 반경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승우가 홀로 공격을 풀어가야 하지만 강상윤의 느린 전개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격 전환 자체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부천이 선수비 이후 곧바로 역습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을 잡는다면 전북의 흔들리는 수비 조직은 쉽게 균열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갈레고와 바사니가 좌우에서 번갈아 침투하는 사이 가브리엘이 중앙에서 마무리를 노린다면 전북 입장에서는 대응 지점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이 세트피스나 개인 기량으로 국면을 전환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팀 전체의 사기와 조직력을 감안하면 90분 내내 부천의 조직적인 압박을 감당하기는 버거워 보인다. 물오른 부천의 공격진을 상대로 전북 수비진은 매 순간 대잉 마크 대상을 재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승우가 개인 기량으로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해도 전북 전체의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는 이상 그 위협이 곧바로 실점 방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전북의 자신감 저하가 실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부천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추가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완성도 높은 역습 전술을 갖춘 부천과 부진의 늪에 빠진 전북의 격차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울산은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야구, 에릭, 이동경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반면 강원은 아시아 대회 일정 여파로 회복할 시간조차 부족했다. 야구가 최전방에서 침착하게 기회를 노리는 사이 이동경이 넓은 시야로 공간을 열어주면 강원의 수비 조직은 쉽게 균열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고영준과 최병찬이 투톱에서 분전한다 해도 김동현이 지친 상태로 중원을 지탱해야 하는 만큼 세컨드볼 경합에서부터 밀릴 위험이 크다. 울산이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린다면 체력적으로 열세인 강원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라인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원이 김대원의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초반 몇 차례 위협을 가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견뎌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에릭과 야구가 번갈아 침투 타이밍을 노린다면 강원의 지친 뒷섬은 후반 들어 연달아 실점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윙백들의 오버래킹까지 더해지면 울산의 측면 공격 볼륨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강원은 이를 막아낼 체력적 여유 자체가 부족한 상태다. 리그 2위의 상승세와 체력적 우위까지 겹친 만큼 울산이 홈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체력 관리에 성공한 울산과 강행군에 지친 강원의 격차가 고스란히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많은 전력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매치업으로 서울 이랜드의 측면 공략과 안산의 우측 공백이 정면으로 맞물리는 구도다. 안산은 우측 윙백 임지민의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고 그래서 상대 윙포워드 선수들에게 측면 공간 돌파를 자주 허용하며 무너지고 있다. 오늘 경기 역시도 서울 이랜드의 에이스 까리우스가 불안한 안산의 우측 측면 공간으로 침투해 컷백 루트를 만든다면 결국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될 것이다. 박재용이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로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까리우스의 침투 효율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는 왼발잡이 에이스 용병 을레르가 정교한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날카로운 직접 프리킥 능력을 발휘하면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마촉과 김인성이 초반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팀 전체의 전력 격차를 감안하면 90분 내내 서울 이랜드를 압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지훈이 중원에서 버텨준다 해도 우측 측면의 구조적인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이랜드의 오픈 플레이 침투와 세트피스 양쪽 공사
공세가 누적된 득점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안산의 우측 측면 리스크가 오늘 경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대구의 에이스 조합과 충남 아산의 넓은 수비 간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다. 안드레 감독이 지휘하는 충남 아산은 포백 수비수들이 포진된 간격이 넓어서 상대 공격진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공격 전환 시 템포까지 자주 끊긴다. 최성용 감독이 지휘하는 대구의 에이스 용병 세징야와 세라핌이 그 틈을 공략해 상대 파이널 서드 공간을 선점한다면 결국 대구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선제 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세징야가 중원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킬패스를 공급해준다면 세라핌의 스피드를 앞세운 침투 효율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공의 측면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면 대구의 공격 볼륨은 한층 늘어날 것이고, 충남 아산은 이를 막아낼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손준호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려 시도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벌어진 수비 간격 자체를 좁히지 못하는 이상 대구의 침투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데니손과 한교원이 초반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팀 전체의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이상 지속적인 경기력 유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대구 선수들은 대구와의 엠뱅크 파크에 모여있는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하기 위해 동기부여 충만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경기를 진행해 나갈 공산이 커 보인다. 결국 충남 아산의 수비 간격 문제와 대구의 홈 이점이 맞물리며 오늘 경기는 대구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김포에 흔들리는 구단 상황 속 외국인 선수단의 뜨거운 동기부여와 천안의 새 자원 미적은 문제가 맞물리는 구도다. 고정훈 감독이 지휘하는 김포는 역대급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전체 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고 팀 해체설까지 돌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김포 선수들은 경기를 보이콧하기보다는 프로답게 경기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좋은 대우를 받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방향으로 결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파울리뇨, 루이스, 루안, 디자우마 등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보다 더 동기부여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천안 선수들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박진석 감독이 지휘하는 천안의 경우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수원FC의 윌리안을 전격 영입하긴 했지만 아직 박진석 감독의 전술에 윌리안이 제대로 녹아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루이스가 중원에서 정확한 배급을 이어간다면 파울리뇨와 루안의 공격 전개는 한층 더 위협적으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김포는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춘 외국인 용병 디자우마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슈팅 공간이 창출될 때마다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묵직한 득점포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툰가라가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해도 팀 전체가 윌리안의 적응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상 유기적인 공격 전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라마스가 중원에서 버텨준다 해도 김포 외국인 선수단의 뜨거운 동기부여를 완전히 삼세하기는 벅찬 과제로 보인다. 결국 구단 상황과는 별개로 뜨거워진 동기부여를 앞세운 김포가 오늘 경기에서도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파주의 뒷라인 커버 문제와 성남의 플레이 타스를 앞세운 침투력, 그리고 새 감독 부임 효과가 맞물리는 구도다. 제라드 감독이 지휘하는 파주의 경우 전방 압박의 출발점은 좋지만 뒷라인 커버가 느리다. 그래서 라인 간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파이널 서드가 허무하게 무너진다. 성남의 플레이메이커 플레이 타스가 이 구간을 빠르게 점령한다면 결국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남은 전경준 감독을 전격 경질하고 한동훈 임시 감독이 팀을 최근까지 이끌고 있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천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감독 경질 효과로 인해서 선수들이 똘똘 뭉치는 나비효과 같은 효과를 제대로 맛보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에 새롭게 부임한 김혜훈 감독이 이번 경기부터 지휘봉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골키퍼 출신 지도자라는 희소한 이력이 선수단의 신선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성남은 코너킥 찬스가 발생될 때마다 반대쪽 파포스트로 침투해 들어가는 제공권 높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위협적인 득점 장면을 창출 가능한 세트피스 전략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이 발생되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젤로티와 빌레로가 초반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파주의 보르아 바스톤이 최전방에서 버텨준다면 지속적인 공세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석과 바에즈가 파주의 공격을 이끈다 해도 뒷라인 커버 문제가 반복되는 이상 실점 위험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다. 결국 새로운 동력을 얻은 성남이 파주의 구조적인 약점을 앞세워 오늘 경기의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